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전 한창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당시는 PC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창 채팅이라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이성 친구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 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끄러움이 많았던 때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 중 한 명은 채팅을 하다 한 여자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사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여자애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애를 미친 듯이 무서워했습니다. 친구는 처음 그 여자애를 만났을 때 긴 생머리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자애를 제이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채팅으로 만난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친구의 휴대폰에 남겨진 다른 여자의 음성을 제이양이 듣게 되었습니다. 음성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심하게 싸우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제이양은 제 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흔하게 투정 부리듯 친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날은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조금 한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었답니다. 당시에 친구는 그냥 우연히 목적지가 같을 뿐이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한참을 걸어 아파트 정문까지 따라오길래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그 여자애를 흘끗 쳐다봤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가을이긴 하지만 겨울인 것처럼 두껍게 껴입은 옷에 마치 불로 태운 듯한 심하게 곱슬거리는 머릿결. 그 모습에 알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친구는 자신의 공포에 질렸다는 걸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며 아파트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빨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데 그날따라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어째서 아무도 없는 건지 친구는 조금 무서운 마음에 흘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제서야 한숨을 뱉어내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도라고 하기엔 크고 부엌칼이라고 하기엔 작은 칼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때 친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 닫기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여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보여집니다. 바로 전에 사귀었던 제이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친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6층이 아닌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이양은 친구가 6층에 산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제이양이 문 앞에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곧 엘리베이터는 8층에 도착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다행히 제이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7층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들려오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조용하지?
친구는 살짝 계단을 내려다보는데 비옷을 입은 제이 양은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신발을 손에 들고서 맨발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7층에서 몸을 숨긴 채 기나긴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그 다음날 친구는 우리들에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우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정색을 하며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거짓말이나 장난 따위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죠. 우린 혹시나 해서 제이한테 몹쓸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이 양과 가벼운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어렸었던 탓이었는지 그 친구의 하소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이는 또다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길에 혹시 제이 양이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뒤를 주시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와 다시 뒤를 확인해 봤지만 제이 양의 모습은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몇 층의 엘리베이터가 있나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친구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어제 친구가 내렸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제이 양이 8층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친구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중간중간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8층으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당시 친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는 혹시라도 만약에 8층에 제이 양이 숨어 있다면 아무도 없을 엘리베이터에 제이 양이 속았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억지로 참아내며 다시 계단으로 나가려는 순간 4층 계단에서 3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제이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빨랐었다면 제이와 계단에서 마주쳤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한 손엔 칼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친구는 다시 4층 복도로 이동한 뒤 제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30분 뒤 친구의 집으로 경찰 2명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제이 양과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냐부터 조금 전의 상황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가 사는 곳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친구도 모른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경찰은 제이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에게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날 경찰들은 제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봤지만 제이의 이름의 학생은 그 학생 명단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 관리실 아저씨에게 혹시 하얀 비옷을 입고 곱슬머리 스타일의 여자를 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관리실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은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로부터 대략 한 달 전 제이 양은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며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가을철이라 이사를 했던 집들이 여럿 있었고 아마 그 중에 한 집의 아이겠지
그렇게 넘겼답니다. 그 뒤로 가끔 먹을 것을 들고 오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제이와 관리실 아저씨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멀리서 친구가 지나가자 제이가 아저씨한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관리실 아저씨는 소녀의 감성에 별 생각 없이 친구가 6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제이 양은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친구는 관리실 아저씨에게 제이 양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놓았으니 제이를 보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이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이는 다시 친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는 한동안 제이가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 제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날 친구네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고 친구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가시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며 늘상 그래왔듯 별 생각 없이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내며 제이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무리 욕을 해도 화면 속 제이 양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제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다 제풀에 지쳐버린 친구가 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토해내듯 말하자 제이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서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제이가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친구는 제이 때문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뒤로 제이 양은 한동안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이 양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다던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반드시 이웃 주민과 함께 타야 했으며 그러지 못하는 날에는 항상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신발을 벗고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 아파트 라인이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이 개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서 자기 집 라인으로 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녔었기 때문인지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헌데 그날 친구는 옆동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동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도 있어서 친구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게 되었고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그 순간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제이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친구가 거기로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잔뜩 긴장하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이 양은 친구 옆으로 아주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노려보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머니들께서 제이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자 황급히 제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헌데 그 아주머니들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친구는 하는 수 없이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1층, 10층, 9층, 8층, 7층, 그리고 7층에서 내려가다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집인 6층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웃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뒷짐을 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계단을 빠르게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옥상까지 올라간 친구는 자기 집 라인 쪽으로 내려가도 옆쪽 라인으로 내려가도 제이가 있을 것만 같아 생각에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못한 채 옥상에서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곧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고 제이에게 죽음을 당할 바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헌데 친구는 옥상에서 투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옥상 난간으로 올라가려던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이가 아닐까 생각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제이가 아닌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관리실 아저씨는 친구를 어르고 타이르며 투신하려던 친구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진정하고 나서야 아저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헌데 또 그 순간 친구의 눈으로 제이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지만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크게 마음먹고 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제이는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가 친구의 양팔을 꽉 잡았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니 어느새 친구의 코앞으로 제이가 다가와 씩 웃고 있습니다. 제이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순간 친구는 살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힘껏 제이를 발로 차버렸지만 그때 친구의 허벅지로 칼이 박히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화끈한 느낌과 동시에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래층으로 향해서 미친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친구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친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파트 입구를 막 벗어나려 하는데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피를 흘리는 친구 모습에 크게 놀라셨고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 긴장이 풀렸던 건지 자신의 허벅지에서 나오는 피를 보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날 제이 양은 친구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이 양은 중학생이 아니라 18살이었고 학교 또한 다니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 경비실 아저씨는 18살인 제이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는 경비실 아저씨한테 친구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하며 친구를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허벅지가 찔려서 도망치지 못했으면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